오늘은 그 연차를 사용해서 오전에 그 노동법 원 부속법령 빼고는 다 복습을 했고, 공인노무사 민법 문제 객관식 문제집 법인까지 기출까지는 다 풀었고, 그 대신 좀 기본 이론서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확실히 왜 문제 풀이를 먼저 하라고 하는지 알겠는 게, 기출 문제를 왜 먼저 공부하라는 건지 알겠는 게, 일단 기본 이론 강의는 먼저 쫙 한 번은 진짜 빠르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너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좀 강의를 듣고 한번 복습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뭐 노동법 경영학개론은 진짜 한번 빠르게 그냥 쫙 다 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딱 집어 주시거든요. 그 문제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을 기본 이론서에서 다 밑줄 작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 이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그게 바탕이 됐으면은 문제를 풀어야죠. 기출 문제. 그것도 이제 뭐 연도별 기출 문제보다는 이 노동법이면 뭐 그 단원에 있는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휴가 휴게 부분이라든지 그 단원별로 기출이 되어 있는 부분을 혼자서 이제 풉니다. 그리고 풀고 그 단원별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해설지를 보면서 그 이제 틀린 포인트, 뭐 맞은 포인트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거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쓱 다 읽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 이론 다시 돌아가서 한번 기본 이론을 이제 좀 다시 복습하고, 좀 그 문제가 있으면 좀 머릿속이 중구난방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이제 좀 헷갈렸던 부분을 또 한번 기본서를 읽으면서 좀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5, 60점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80점은 맞을 수 있게끔 진짜 한 객관식은 못해도 한 3번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3번, 4번. 그리고 마지막에 4데이즈까지. 왜냐면 일단 3번, 4번 볼 때는 이제 거의 틀리는 문제는 결국에는 또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또 마지막에 딱 정리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3번, 4번까지 볼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 걸러내야 될 것 같고, 자주 틀리는 문제를. 첫 번째는 그냥 쓱 읽는다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선별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또 한 번 더 선별하고, 네 번째는 이제 진짜 많이 틀리는 거를 좀 그 지문만 좀 따로 돼서 노트를 좀 정리를 해놓던지, 그 개념만 좀 정리를 하던지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제 법인 부분 기출문제까지 다 풀었으니까 좀 머릿속에 좀 둥둥 떠다니는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56쪽부터 68쪽까지 빠르게 보고, 사실 일주일 동안 이 민법 전략에서 나오는 요대로 하는 게 목표거든요. 목표인데, 일단 1주차는 68쪽까지 끝났고, 이제 2주차 69쪽부터 할 거라 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2주차로 하겠습니다. 빠르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들 정리를 해보면은,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해줄 수 있다. 감사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임의기관이 아니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며, 법인은 감사의 행위로 인하여 제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감사는 제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재단법인에는 상하원총회가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돈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니까.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다. 노트 81. 법인의 집행기관이 이사회 소집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 후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한 추인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집의 절차.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주간의 기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단축은 할 수 없다. 80, 노트 80. 대표권이 있는 이사.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1주간 기간은 연장은 할 수 있지만 단축은 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임의해산은 총회의 정권 상황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총회의 이 권한을 박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은 무효이다. 총회의 성립. 결의사항.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 임의해서는 정관에 의해서도 총회의 권한을 박탈하지 못한다. 이거는 총회 정권 상황. 정관의 변경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은 무효이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결의권은 헌법상 구별. 사원의 결의권.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상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상을 의결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종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회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총 100명.
중에 의사 정족수가 50여 명이 출석했으면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26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임의회사는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을 요한다.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과반수이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치워야겠다. 다만 정관의 다른 규정 사원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전족수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이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정관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총 사원 임의회사는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을 요한다. 사원의 지위. 사원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비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56조는 임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정관을 달리 정한 때에는 양도 상속도 허용된다. 사원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56조는 임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관을 달리 정한 때에는 양도 상속도 허용이 된다. 이게 은근히 자주 나오더라. 아까 전에 볼 때. 법인의 소멸. 해산사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의 해산사유로 인정되므로 사원이 1인이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단 사단법인의 공동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이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 취소를 해산한다.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사단법인은 출석 그러니까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해당한다. 해산 사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의 해산 사유로 인정되므로 사원이 1인이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게 사원이 없게 되는 등과 같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청산은 강행 규정에 해당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 법인의 목적 범위의 행위는 무효이다. 보자. 잔여 재산의 인도. 빚 정리 후 남은 것인데 법인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기속한다. 정관으로 기속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기속한다.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그 기속 관리자의 지정 방법을 정해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단순 채무의 잔여 재산 이전 의무 이행. 단순 채무의 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청산인의 행위는 쌍방 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17쪽에 124조. 청산 종결 등기가 된 경우에도 실제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으면 여전히 청산법인으로는 존속한다. 노트 83. 정관의 변경. 법인의 주소.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한다. 정관의 변경. 노트 84.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원칙적인 허용.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데에 한해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음, 3분의 2 이상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 숫자는 그 기출 지문에는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관의 변경에는 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출석 사원이 아니라 총 사원.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정권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총회의 정권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이를 달리 규정하더라도 무효고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정관 변경 역시 무효이다.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하나여만 변경할 수 있다.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준용한다. 재단법인의 목적이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서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픈 아이를 후원하는 재단법인이었어. 근데 이 재단법인의 목적 자체가 유익하긴 한데 아픈 아이를 후원하는 재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커다란 설립의 취지인 유익함, 그런가 널리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는 그 설립의 취지를 참작해서 아픈 아이가 아니라 아픈 노인에게 후원을 하는 재단으로 바꿀 수 있다. 84. 기본 재산의 처분 행위는 필연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요구되며 판례는 제45조
제46조의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파악한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 행위는 물권 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 계약도 무효이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 행위는 물권 계약으로 무효. 허가는 경매 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므로 만약 허가가 없었다면 경락은 무효가 된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 행위는 무효가 돼. 허가가 없으면 무효. 기본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는 반드시 기본 재산의 매매든 계약 성립 전에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사후 추인도 가능하다. 사전, 사후 추인 전부 가능하다. 법인의 등기. 법인의 등기의 효력. 법인은 그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등기 있고 법인 등기 목명사 근데 이것까지 외우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만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은 설립 등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감독,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사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 그리고 법인의 해산 및 청사는 법원.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비법인 사단. 법인은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설립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사단. 비법인 사단. 그죠. 그리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도 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구체적인 예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경우는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은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60조를 제외하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 적용을 허용한다. 개성이 강하다. 핵심은 개성이 강하다. 단체성이 강하다.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던데. 기출 지문에. 일단 보면은 단체성이 강약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되는 바
조합은 조합과의 구별. 민법상의 조합과는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조합은 계약관계에 의해서 선입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해서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조합은 개성이 강하고 비법인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네. 단체성의 강약으로 판단을 하면은 조합이랑 비법인 사단의 차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는 35조는 적용이 가능해. 예외적으로 60조는 유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60조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 등기에 대한 사항이지. 그러니까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0조를 보면은 등기하지 아니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제60조는 비법인 사단에는 유추 적용할 수가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은 뭐 종중이 있다고 하죠. 종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관을 차용해서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거든. 그러면은 총회의 결의 정관
일단은 비법인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원고와 비고가 있고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등기 능력 역시 인정이 된다. 사단의 권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의 범위, 불법 행위 능력, 대표 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에 관해서는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판례는 제60조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유용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왜 제60조를 준용할 수 없냐면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해서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얘들은 그 권리 능력이 없거든. 법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제60조를 준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원래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이를 이제 이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비법인 사단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제3자가 등기가 되지 않으면 이제 제3자가 선이든 악의이든 간에 대항할 수가 없는데 얘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65면에 보면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류를 한다. 총류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류, 즉 종중과 교회에 속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청회의 결의를 걸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청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됐었고 이러한 법리는 총류 재산의 보존 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원총회 소송은 사원총회를 결재서 하거나 공동소송을 하던가 사단의 구성원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고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넘어가고 자연적 집단 종중이라는 것은 남녀를 구성원으로 해서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자연 발생적인 친족 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 교육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교육 등에 의해서 정원의 자격을 20년간 정지하는 처분 등과 같이 일부 정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종중교약이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해 의결권을 주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로 할 것이다. 종중총회 결의 방법에 있어 종중교역의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정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정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고 다른 주소 정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 방식에 의해서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비법인 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고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교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어떠면 이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재산은 총유이다. 관리 및 처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약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적법한 종중철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비법인 사단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보증하는 행위,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의 대표권 제한의 문제로 보았다. 중개 수수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약정을 체결한 단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 정관에 의한 단순 대표권 제한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자 갑이 있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갑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고 설계 용역 계약 자체도 돈을 대표자가 을한테 돈 줘라는 행위고 보증 계약도 돈 줘 행위고 중개 수수료 계약도 돈, 대출 계약은 돈, 매매 계약은 엑스토지. 엑스토지 구체 그 자체는 총유물의 처분이고 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대표권을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총유물 처분은 위반시 무효이고 정관의 단순한 대표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된다. 위반시가. 그럼 매매 계약 같은 게 무효가 되는 거네. 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만약에 이 계약이 유효하게 되면은 청구하는 대상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돈 줘라고 말하는 게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느냐.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정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와 종중으로 볼 수는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진짜 이딴 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야 돼.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내의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고유한 종중은 아니고
종중 유사 단체일 뿐이다. 교회, 이제 마지막 교회. 교회는 분열을 이제 인정할 수가 없어. 교회의 분열은 인정이 될 수가 없다는 입장. 현재는 교인들이 집단으로 교회를 탄퇴한 경우에도 법인 아닌 사단이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류적으로 기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이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종종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종교인들의 총류로 기속된다. 다만 정관 변경에 준해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류로도 기속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잔종교인들의 총류이지만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서 교단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한 측의 총류가 된다. 법인 아닌 재단. 일반 법인은 이제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은 정관에 의한 대표권이 제한이 되는 것은 일반 법인이고 무제한설. 49쪽에 항상. 비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표권 제한이 유효하지만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대표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불법행위 책임은 상대방이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요거를 정리하면은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무제한설이 적용이 되고 비법인 사단은 제60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대표권 남용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불법행위 책임은 알거나 중과실로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 수 없었을 때에는 추궁을 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제35조에 의해서 물을 수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